어머니들 그 수업을 짜실 때 잘하는 건 멈추고 못하는 과목만 계속 하려고 하시거든요. 외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미 선행과 희마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걔들을 따라가려고 해도 이미 걔네들은 넘사벽인 경우가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러시 할리지 중요하시나 오수에 보고 막으나라. 네, 안녕하세요. 케네스학원 김치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영외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외고 전문학원 청연학원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제분들도 외고로 나오셨기 네. 때문에 네, 외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학습해야 될지 사전에 어머님들이 많이 올려주신 게 있어서 이 외고 합격한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학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수학을 맞아요.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느냐. 한영외고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수학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만 일단 가서 좋은 득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건 뭐 수시도 중요하지만 정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이게 수학 학습에 대해서 좀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영외고 합격 이후에 예. 수학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한번 말씀을 네,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좀 착각하시는 게 우리는 완전 문과 성향이어서 외고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외고도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요. 수학을 놓치면 입시가 참 어려워지죠. 수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신이 너무 잘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네, 내신이 조금 이제 약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수능 최저라든가 맞아요. 정시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맞아요. 정시가 이제 40% 되는 거고 수학이 되지 않으면 일단 최저를 맞추는 전형들을 네, 쓸 수가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네.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하는 게 좀 결국은 그 외고 아이들의 성향상 고3까지의 수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문의도 하시는데 예, 궁금해하시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단 외고에 이번에 합격하고 그러면 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외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1년 정도 선행을 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보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애도 있지만 진짜 수학 안 되는 안 되는 친구들 학생들도 많아요. 예, 진짜. 그 학생들은 어머니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잖아요. 계속 뭐 과외했다 뭐 했다 하시는데 결국은 양적으로 일단 양을 좀 채워줘야지 수학 실력도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쉬운 문제라도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걸 확실히 알 때까지 지금부터 수능을 위해서 수능 내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학생들 의지도 네.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난 수학이 안 돼. 네. 나 수학이 약해서 그냥 외고 왔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 방학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어머님들이 학원하고 과외를 병행해 한 2개 네. 정도 다녀야 될 것 맞아요. 같아 뭐 이런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어떤 식의 전략이 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근데 네. 외고는 현실적으로 매일 다니는 게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전공가 있고 또 영어도 있잖아요. 영어 활용이 너무 어려워요. 아,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씩 최소 주 3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외고든 네, 수학 잘하는 네. 학생들이 인기고 네. 또 그만큼 다른 과목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좀 잘 여력이, 되는, 예, 충분히 되는 있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는 게 제2국어. 제2국어는 이제 단위수가 일단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이 제2국어는 일단 중간고사는 없지만 기말만 기말에 있죠. 있는데 네. 기말에는 또 양이 또 한꺼번에 보면 많죠. 엄청 많기 네, 때문에 이걸 네.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나중에 이제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보게 되면 영어가 안 좋거나 제2국어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2국어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건지 노베이스여도 상관없는 건지 네, 좀. 많이 지금 문의를 네. 하시는 게 우리 네. 아이는 전공어 뜻하지 않게 이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하는데 네. 사실은 중국어나 이로 외에는 학생들 대다수로 네. 안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영 외고에서 학생들을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진도라든가 이걸 맞게 나가거든요. 근데 한영외고 겨울방학에는 안 한 학생과 한 학생들을 비교해 보니
안 한 학생들은 굉장히 나중에 전공과 뒤처지게 돼요. 네. 왜냐하면 한영외고에서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잖아요.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이제 쪽지 시험이나 막 단어라든가 이런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고 기말 지필고사만 보잖아요. 근데 4월 말에 중간고사 끝나면 또 수행평가 5월에 가죠. 6월 말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진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따라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공원은 필히 겨울방학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공호가 1학년에 7단이에요. 7단이라는 얘기는 일주일에 7시간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매주 5일 동안 7시간을 언어를 배운다면 영어 2배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진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알려주긴 하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서 결국은 안 배우고 간 학생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1, 2월 달에는 전공어 일주일에 이제 2회 정도 하면 1학기 정도는 끝납니다. 커버가 되고. 예, 왜냐하면 워낙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어에 강점이 많잖아요. 진도가 굉장히 얘네들 잘 받아들이고 습득력도 좋습니다. 어머님도 궁금해하시는 게 해외에 살다 오진 않았다. 그 네. 전공 국가에 살다 오지 않았는데 과연 괜찮겠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괜찮죠. 네. 방학 때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는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해외에서 살다 왔더라도 이런 학습적인 걸 게을리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중고과는 한 30% 정도가 뭐 살다 온 애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실제는 1등급이 이제 국내 파이들이 이제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었던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내신을 성실히 하느냐의 문제인 성실성의 거지. 문제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한글 안다고 수능 네. 100점 맞나요? 네. 네. 방학 때부터 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최선을 네. 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다음 한영이 어려운 게 사실 국어, 영어가 어려워요. 의외로 아이들이 관동별거 그것 때문에 맞아요. 애들 스트레스 엄청 받고 국어 문법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맞아요. 받는 것 같아요. 한영어가 또 독해까지 어렵습니다. 네. 논문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럼 국어는 어느 정도까지 우선 준비를 하고 가야 될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보통으로 하고 가면 학교 내신도 보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확실히 이번 겨울방학에 어떤 걸 마스터하고 가겠다.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리고 가겠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오셔서 상담해서 어느 정도 어느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학생들이 그리고 또 국어는 모두들 잘하고 네. 다른 과목보다 내가 이걸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 투자 안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시험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어는 주 1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는 좀 감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안 하게 되면 이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고 네. 학생들을 네.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네. 어머니들 그 수업을 짜실 때 잘하는 건 멈추고 못하는 과목만 계속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고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미 선행과 희마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걔들을 따라가려고 해도 이미 걔네들은 넘사벽인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잘하는 과목은 계속 현상 유지를 하셔라. 왜냐하면 항상 내가 1등급이잖아요. 대기조가 있어요. 1등급을 하려고 하는 대기조. 내가 조금 소홀히 하는 순간 걔네들이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유지를 하시고 조금 부족한 과목은 차츰차츰 한 학기 아니면 1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한영외고 영어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추론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영어에 또 기반이 되는 게 언어적인 거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요약이라든가 이렇게 좀 굉장히 꼬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잘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시험지에서 압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래서 왼쪽에서 저기까지 다 이제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읽고 푼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선택지 자체도 4줄에서 5줄 이상 되고 안 배운 단어 같은 게 막 나와요. 구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영어적인 면에서 제가 좀 더 팁을 드리면은 일단 요약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모든 패러그래프를 한 줄로 요약이 돼야 돼요. 수능 지문 같은 가장 경우. 어렵잖아요. 예, 한 줄 요약이. 한 줄 요약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네.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요약이 돼야 되는 요약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어 능력이 여기 보면은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라. 한영 외고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수능 지문이 굉장히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뭐 수능보다는 훨씬 어려운 게 많았는데 수능 지문이 많아졌어도 그걸 갖고 또 굉장히 많이 꼬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변형이 너무 심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약, 무슨 말인지, 저자의 의도 이런 걸 평소에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등급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네. 딱 지문을 요약하는 걸 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친구가 확실히 보니까 영어 1등급이 나오더라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독서력 아닐까요? 예, 맞아요. 네. 예. 또 한 가지는 어휘가 좀 어렵습니다. 어휘도 그냥 어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빈칸 뚫어놓은 어휘 그 다음에 문맥상 이게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그런 어휘도 나오기 때문에 어휘 암기 같은 건 정말 꼼꼼히 하셔야 돼요. 수능 어휘는 당연히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교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중학교 때 저희 탭스 어휘까지 다 한 친구들이 확실히 가서 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좀 어휘는 정말 많이 암기하고 들어가셔야만 나중에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휘 암기 놓치지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근데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문법을 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1등급 하는 친구들 얘기는 나중에 또 서울대 간 친구들 이런 친구들 하는 얘기는 우리 학교가 어휘와 독해가 많이 나오는 건 맞으나 실제 독해를 꼼꼼하게 정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문법적 지식이기 때문에 문법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텍스트를 분석을 해야만 일단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영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 1등급을 맞죠. 그런 친구는 거의 끝까지 1등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첫 내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암기, 독해 이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고요. 영어는 이제 1회를 하면 좋은데 이제 한 번 할지 아닐지는 그거는 판단하셔야 돼요. 뭐 탭스 뭐 독해라도 너무 쉽고 탭스 어휘가 너무 쉽다 그런 친구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시면 가서 전교권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최소한 2회는 하고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력을 쌓을 수 실력을 있는 쌓을 수 게는 있는 게. 지금이잖아요. 부족한 학생들은 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획 학기 중에는 전혀 안 전혀 되잖아요. 없어요. 다 예. 내신에 올인해야 예. 되는 거고 지금이 네. 그래도 기회인 것 같아요. 2월 달까지 한 걸로 결국 3년 버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통사나 통과는 어떻게 이것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엄마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순위는 수학이고요. 수학. 2순위는 제2외국어, 네, 영어 이렇게 영어. 동등하게 가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전공어, 수학, 영어, 영어. 잘하면 네. 서울대다. 네. 세 개가 트라이앵글처럼 완벽하다면 더 내신의 1등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학이 나 진짜 선행이 아예 안 됐다. 그러면 다른 거 이 세 가지만 하고 그 어느 정도 내가 상위권엔 들 것 같다. 그러면 통합과학 해야 되고 플러스 그 중에서도 난 통사는 정말 어려워 또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은 다 어떤 다르겠네요. 거 해야 될지. 음. 그래서 남들이 이 과목 하니까 나도 할래 이렇게 좀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그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만만한 게 아니네요. 네. 겨울 방학에는 지금 당장 내신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하고 갑니다. 그럼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미리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학생보다 좀 시간도 남고 그래서 그 주 1회 한 8회 정도 하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도 오늘 시작하기 전에 고민했던 게 네. 한영외고가 입시 결과가 이제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지. 올해가 그 사실은 다른 외고가 좀 네. 세게 치고 예,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보면 내신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수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적절한 병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입을 위해서는 최저도 맞춰야 되고
꼭 수시에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시도 가야 하고 하니까 적절하게 2학년, 3학년 되면 수능도 해야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많이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나간 입결이고 예전에 그러니까 한 해가 안 좋았지만 그 다음에 정상화되는 걸 봤어요. 학교가 다시 정비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결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아이 페이스대로 가시는 맞아요. 것이 좀 중요하다. 본인이 하기 나름이니까 너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원장님 오늘 그런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 객관화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능을 피해야 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특히. 네. 네. 그리고 한영외고 내신이 수능형으로 이미 많이 반영이 바뀌고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적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 이게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입생 어머님들께 좀 예전에 이제 외고 네. 학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네. 그다음에 입결이나 이런 건 사실은 내 아이가 가장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그다음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고는 자기 아이에 맞는 성향이나 학습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학원 가면 이렇게 이고 저 학원 저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네. 아이에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막연하게 막 이렇게 돌지 마시고요. 뭐 준비가 안 됐더라도 합격을 했으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찾아뵙고 허심탄회 얘기하면서 원장님께서 주시는 조언 많이 받으셔갖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모두 합격의 영광 누리시고 뭐 저나 이제 원장님하고 또 뵙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